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 찾는 거죠. 앞전체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 없죠.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체의 장단점 분석도 없습니다.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한 건 맞아. 그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 앞전체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뭐 크기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비교도 없고요.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소정밀절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혹해서 넘어가기 쉬운데요. 앞전체의 유형이라던가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어. 그치? 자, 산문단에서 수정 진동자로 미세한 물질을 측정하는 원리가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진동자로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죠. 그쵸? 근데 단계별로,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어떻게 한다 해서 단계별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단계별로 설명을 한다는 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쭉 이어진 연속적인 전체 과정을 기준을 세워가지고 방법이 바뀔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잘라서 설명하는 거지,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설명한다는 거지, 작동 원리를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꼭 단계별로 설명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일단 여기서 앞전체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도 나오진 않았어. 알겠지? 유형도 나오지 않았고 그걸 구분하는 기준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5번 앞전 효과에 기반한, 그러니까 앞전 효과를 이용한 초정밀절의 작동 원리 설명 맞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 소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로, 2번이 아니죠.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주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지금 어디 갔지? 자, 주로 이 문단의 끝에 보면은 주로 수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로 수정이란 건 수정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그렇죠. 수정 앞전체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 얘기도 맞아요.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해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1문단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2번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요거 틀렸죠. 어디야? 3문단에 보면은 같은 재료 앞전체라 해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어디에 있어? 3문단에 있어요. 그래서 맞고요. 1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기억이 어디 붙어 있었죠? 기억. 내가 표시를 안 했나? 자, 수정 진동자를 얘기하고 있어. 수정 진동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부터 좀 정신 차려야 되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에는 1차 합성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2차, 자, 수정 진동자에는, 이 문제 맞니? 1차 합성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네, 2차가 다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고 한다고 했어. 그치? 그 앞전체로 주로 수정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1차 앞전 효과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자,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맞죠? 이거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 수정이 진동하는 게 기계적 변형이라고 했잖아. 이거 맞아요.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형의 수정에 사용된다. 이것도 선문단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이것도 맞아. 그치? 이렇게 해서
진동폭을 더 늘려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측정을 하기가 재기가 쉽게 만든다고 했어요. 다 그 3문단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2문단하고 3문단에 있는 내용이었고, 주로 3문단에 이제 이 내용이 있었죠. 그쵸? 거기에 대한 전제는 2문단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 고유 주파수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자, 앞전체 고유의 주파수의 값이 변한다는 거는요. 자, 이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 거는, 앞전체 고유 주파수 값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면은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전압을 다르게 걸어준다고 해서, 가해지는 전압의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고유 주파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죠. 자,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게, 이 평가원 이 사람들이 자, 뭐에 함정을 걸어놨냐면 보기에 함정을 좀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정보,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꼼꼼하게 다 챙겨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윗글의 바탕으로 윗글에서 나오는 원리를 이용하라는 거야. 여기서 뭐 얘기했니? 수정 진동, 그 수정 앞전체, 그 수정 진동자를 통해서 어떻게 질량을 측정하고 어떻게 농도를 구하는가 얘기를 했지, 그치? 자, 그럼 이 윗글에서 재고자 하는 건, 자, 수정 진동자는 그 수정 앞전체로 수정 진동자를 만들었다고 했어. 이거는 측정 도구, 재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체 질량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체의 농도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랬었죠. 자, 여기서 보면 알코올 감지기 A와 B. 그럼 이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알코올을 감지하는 기계란 얘기야.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로 본문에서는 수정 진동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에서 수정 진동자에 대한 그 알코올 감지기를 지금 그러니까 이 알코올 감지기 A와 B는 본문에 있는 수정 진동자를 요 보기의 경우로, 보기는 어디 있니? 보기의 경우로 바꿨을 때 해당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치? 자,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두 종류래. 그걸 이용해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자, 조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밀폐된 공간이라고 했어, 얘들아. 밀폐라는 거는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기야. 봐봐.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어.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쟤는 기체가 딱 어떤 기체를, 그 혼합된 기체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혼합 기체에 뭐 다른 게 더 섞여 들어가거나 더 빠져나가는 게 없다는 거야. 자,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 그 어떤 혼합 기체라는 건 알코올도 들어있고 여기에 다른 것도 뭐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 그 기체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이 될 겁니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리되어 있다. 당연히 알코올 농도 측정할 거니까, 자, A와 B 측정 도구가 두 종류가 있지만 거기 다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자, A와 B를 딱 놔두고 시간을 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점점 알코올 달라붙어서 질량이 변화했다야. 질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치?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 그럼 질량도 측정하고 여기서 농도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농도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 농도를 측정하려면은 대상기체 알코올의 농도가 알코올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농도까지 잴 수 있는 거야. 보세요. 자, 1번.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자, 알코올만 주의해야 될 거. 니네가 낚일 수 있는 요소예요. 알코올만 있는 거를 미리 측정을 해 놓으면 당연히 알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 함정이 넘어간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5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 5문단의 첫 번째 문장 넘겨줄게요. 5문단의 첫 번째 문장.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했으니까 알코올만 있으면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거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미리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측정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거 완전 맞는 소리야 하면 안 돼. 미리 측정해 놓는 거는요. 자, 이건 역시 5문단에서 미리 측정해야 되는 거는 기체의 농도가 변할 때 어떻게 주파수가 변화를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놔야지 주파수 변화를 측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앞전체의 그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는다고 해서 혼합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이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자,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봐봐.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아. 자, 다른 기체가 달라붙은 뒤에 진동자의 주파수가 유지가 됐어. 그럼 다른 기체가 붙음으로 인해서 진동자의 주파수, 자, 달라붙은 후까지 달라붙으면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붙으면서 진동자 주파수가 줄어들겠죠. 그쵸?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달라붙어가지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건 변화하다가 멈췄다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달라붙을 수 없는 시점이 오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이 말은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는 거는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야. 질량이 증가. 알코올 혼자 있을 때보다. 그러면은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어 있을 때보다 작겠다. 당연히 알코올만 있었을 때는 무게가 무겁지 않으니까, 덜 무거우니까 더 많이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움직였으니까 주파수가 크겠죠? 근데 얘는 질량이 다른 애가 더 붙어서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작겠죠? 그치? 이게 2번이 맞는 말이네. 자, 3번.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하는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측정하기 좋게 하려는 그 조건문이 나온 거였어요. 그 본문에서. 몇 문단에서 나왔지? 3문단에서 나온 얘기고,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하는 거는 얘를 재기 위해서야. 그래서 진동자를 처리한다. 그 다음에 큰 폭수로 진동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은 서로 연결고리가 1번하고 2번에
1과 2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게 틀린 말이고.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정도 변화가 크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다?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면, 그치. 자, 이 민감도, 농도 민감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끝문단에, 자, 5문단 끝에 보면은 농도분해, 주파수 변화 정도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A와 B가 측정한 혼합기체는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어 생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는 거는 이 값이 더 크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민감도거든요. 그 민감도가 더 작은 게 아니라 민감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다 하더라도 반응 시간이겠죠, 그쵸? 알코올이 달라붙는 양이 같다면은 서로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다? 아니요.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는가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주파수가 일정해지는가 하는 게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알코올이 더, B가 A보다 B의 그 반응 시간이 더 짧아요. 그러면 같다는 얘기는 틀린 거겠죠. 5번은 너무나 당연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5번은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있는 네 번째 지문을 다 풀고 해석해 봤습니다.